내가 이곳에서 겪은 일, 상상 그 이상이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29살이고 서울에서 치과 의사로 바쁘게 지내다 강원도 작은 마을, 횡성으로 이사 온 지 몇 년 되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바쁜 일정 대신 조용한 시골에서 내 꿈을 키우려 애썼죠.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서울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나는 언젠가 조용한 곳에 작은 텃밭과 닭 몇 마리를 키우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 횡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집과 땅을 샀죠. 나무로 된 집은 바람에 살짝 비걱거렸고 주변에는 키 큰 전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도시의 빌딩 대신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곳이었죠. 처음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집에서 구운 빵을 선물하고 동생은 알록달록한 머플러를 두르고 정원 손질을 도와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일과 긴 근무에 치여 텃밭을 가꾸거나 닭을 돌볼 시간은 점점 사라졌어요. 내가 꿈꾸던 평화로운 삶과 현실은 점점 멀어졌죠. 그때 옆집 할아버지, 김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왜 농장 일을 도와줄 사람을 안 구해? 내 친구 이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산과 땅을 잘 알아. 이준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그가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낡은 체크 셔츠 차림으로 내 집 문을 두드렸죠. 그의 미소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느껴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꿈의 일부를 함께 돌봐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답니다. 횡성의 고요한 아침, 이준이 일찍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축축한 흙길 위로 묵직한 장화가 내는 소리와 나무 상자에서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그 리듬을 느끼곤 했다. 이준은 텃밭에서 삽질을 하며 식물들과 조용히 대화하는 듯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처음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로 텃밭을 가꾸는 일에 집중했다. 나는 상추와 루꼴라, 때로는 바질 씨앗을 뿌리며 이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땅은 뭐든 잘 자라라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고 그는 나를 지은이라 불렀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텃밭 작업은 불가능해졌고 나는 부엌에서 구운 빵 가장자리가 탔는지 확인하며 속상해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산도 없이 젖은 채 이준이 서 있었다. 잠시 여기서 비 좀 피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그를 들였다. 옷은 빗물에 젖었고 장화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주방을 둘러보았다. 음식 냄새가 좋네요. 그가 말했다. 아, 아니에요. 일부러 구웠는데 태웠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이준은 웃음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잠시 빗소리만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나는 커피 마실래요? 라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현관 앞 작은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마치 은빛 커튼 뒤에 숨은 듯 아련했다. 이준은 여기 계속 살고 싶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항상 꿈꿔왔죠. 그런데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솔직히 답했다. 그의 녹음 같은 눈동자는 따뜻한 빛으로 빛났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치자 이준은 나를 데리고 닭장으로 갔다. 내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한 순간이었다. 그는 가장 큰 병아리를 데리고 나와 잡아봐요. 지은 씨 도망가지 못하게요. 라며 웃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만 지늘게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이준이 내 팔을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체온과 안정감이 전해져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심하세요. 그가 낮게 속삭였고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의 눈은 장난스러움과 무언가 숨겨진 감정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준도 나와 같은 마음임을.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렸다. 나는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다. 그때 이준이 말했다. 그 병아리는 생각보다 영리해요. 도망자 기질이 있죠. 나는 살짝 떨리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이준은 아마 당신이 넘어지는 걸 보고 싶었거나 내가 당신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고 무심코 말했고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남겼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손가락이 들고 있던 공구 상자를 꽉 쥐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이곳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임을 느꼈다. 비가 그친 오후, 나는 이준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었다. 그의 눈은 짙은 이끼비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평소라면 모든 걸 다 통제하려는 내 마음이 그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는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어요. 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 이준에게 내 모든 불안과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에서 일찍 퇴근해 횡성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이준은 이미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고 있었다. 그의 차분한 모습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둘은 베란다에 앉아 하루를 나누고 이준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내려주었다. 그는 커피를 내릴 때마다 마치 예술가처럼 세심하게 손길을 모았다. 우리 텃밭에 바질도 심을까요? 내가 제안하자. 그는 좋아요. 함께 키우면 더 잘 자랄 거예요. 라고 답했다. 우리는 작은 꿈을 함께 꾸며 시간을 보냈다. 닭들은 어느새 제법 자라서 각각의 개성을 뽐냈고 이준은 가장 똑똑한 녀석은 철수예요. 잡으려면 도망가거든요. 라며 웃었다. 해가 지면서 우리의 손이 나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다. 그는 내 손을 바라보며 살며시 물었다. 내가 너를 안아도 될까?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그는 이미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데 왜 안 되겠어? 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긴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다정함이 전해졌다. 오랜만에 이런 키스를 해봐요. 내가 속삭이자.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라며 내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이 작은 시골집이 우리 둘만의 세상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도 도시로 돌아갈 거야. 나는 길게 한숨을 쉬며 모르겠어.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라고 솔직히 말했다. 이준은 미소 지으며 내가 곁에 있어 줄게. 필요하면 소파에서라도 잘 수 있어. 라며 다정하게 약속했다.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웃으며 설거지를 했다. 팔꿈치가 스치고 침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그에게 기대었고 그는 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추워, 그가 물었고 나는 아니, 너와 함께라서 따뜻해.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상냥했고 나는 그 순간 모든 무게가 내려가는 듯 했다.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는 진심으로 나도 믿어.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잊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작은 마을과 이주는 내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속에 미묘한 긴장감도 함께 존재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시작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저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작은 의문이 조금씩 커져갔다.
그날 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이준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는 순간 무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느껴졌다. 지은아, 너는 여기서 혼자가 아니야.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 말에 나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바쁜 하루를 마치고 다시 횡성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이준이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텃밭에서 일하던 장화를 벗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설렜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나무 베란다에 앉아 서로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준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 씨,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와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친 것이다. 나는 이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안심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준과의 소중한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듯 했는데 현실은 또다시 나를 바쁘고 차가운 도시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와 함께한 순간들이 큰 힘이 되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뜨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고 낯선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 말이에요. 그 말에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준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라니? 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듯 했다. 나는 과연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올바른 길인지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이준과 나,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나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이준과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횡성의 산골 마을은 한층 고요해졌지만 내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준이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의 등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손길은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준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여.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지은아,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는 말했다. 나, 사실 이 산골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예전에는 서울 근교에서 일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여기로 도망친 거야? 그리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찾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곳으로 숨어든 거야. 의 그의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가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과거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다니. 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내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둘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간의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지? 나는 긴장하며 이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준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 시간에 이 동네에 누가 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이준 씨. 만나야 할 사람이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이준의 과거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상상했다. 이 마을의 평화는 정말로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둠이 우리를 덮칠까? 지금 나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 밤, 낯선 방문자의 등장으로 집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준은 문 앞에서 방문자를 맞이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나는 거실 구석에서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았다. 방문자는 낯선 이였지만 이준과는 묘한 과거를 공유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낮고 단호했지만 말 속에 감춰진 긴장감은 나도 모르게 가슴을 조였다. 오랜만이군. 이준 방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랭했다. 이준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오래됐네. 하지만 여기서 뭘 원하는 거야? 나는 그들의 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방문자는 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준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준은 나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위 일은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이준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나는 그가 뭔가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멀리하려는 의지도 엿보였다. 어느 저녁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이준과 나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켜보며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디며 이준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이준은 갑자기 나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갔다. 그곳은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여기가 내가 숨겨온 과거의 일부야.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과거와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에 실려온 낯선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린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이준이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준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뒤엉키며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둘이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날 산속 폐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무거운 안개처럼 짙어졌다. 이준이 내게 보여준 과거의 흔적들은 그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의 눈빛에 숨겨진 아픔과 망설임이 나를 더욱 끌어당겼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깊어졌다. 우리는 조용히 숲길을 걸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두운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집에 돌아오자 이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나에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어.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응시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나는 과거에 얽힌 사건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그 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사건이 뭐야? 꼭 알아야 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건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고,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으로 달려가 어둠 속을 살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준도 긴장한 듯 몸을 굳혔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준의 과거가 우리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한편 나는 그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도 잦아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현관 앞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무런 주소나 이름도 없었고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산길 끝에서 기다려라 오나는 편지를 들고 이준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길 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준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밀과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그 순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지 않은가? 과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 이준과 나, 그리고 이 마을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전환점을 맞이했다. 산길 끝,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숲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이준이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은아,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될 거야.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갔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숲속 깊은 곳,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다시 한번 편지가 올려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고 글을 읽었다. 진실을 원한다면 과거를 마주하라.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나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갑자기 숲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누군가 온다. 이준이 낮게 경고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 순간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고 낯선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이준은 단호하게 맞섰다. 우린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낯선 이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어두운 비밀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것은 이준이 피하려 했던 사건의 실체였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나는 그 모든 무게를 느꼈다. 이곳, 이 작은 산골 마을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와 이준,
우리 둘의 이야기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었다. 당신은 이 진실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상상할 수 있는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준과 내가 마주할 운명은? 그 결말을 함께 찾아보자. 그 숲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낯선 남자가 꺼내 보인 서류와 사진들은 이준이 감추려 했던 과거의 조각들이었다. 그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었다.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준은 그 책임을 일부 떠안아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망쳐 이곳으로 숨어든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후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지은아,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을 죄책감과 싸우며 살았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이 무겁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주려 애썼다. 그 순간 낯선 남자가 경고했다. 이준, 이 일을 무마하려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너와 지은, 둘 다 위험에 처할 거야. 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숲길은 이미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더욱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준은 우리가 마주한 이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우리를 향한 시선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시골 생활을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준과 함께 나는 복잡한 진실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 놓인 또 다른 편지 한 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운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우리의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은가? 누가 우리의 편이 될 것이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까? 이 작은 마을에 숨겨진 비밀과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편지에 적힌 문장을 곱씹으며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멀리서도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선택의 시간이라니. 이준과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그를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출근하기 전 이준과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나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비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준 씨와 지은 씨가 무언가 큰일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졌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의심과 경계심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굳게 마음먹었다. 이준과 나는 함께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어느 날 밤, 집 앞에 누군가 몰래 놓고 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다라. 너희의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몸이 떨렸다.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 안을 서성였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이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안개 속에 휩싸인 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문득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나는 머리를 들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이준 씨,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느꼈다. 당신은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준과 내가 마주할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